아 제가 참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 최욱 씨는 말을 제대로 잘 했고요. 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이게 정말 AI 음성이냐 아니면 실제 사람의 목소리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것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최욱 씨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가 이해했다라면은 웬만한 너가 이해하면 다 이해한다. 다 이해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장에 대한 거에 팩트 체크를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윤석열 총장 시절에 맞서 싸웠던 분이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윤석열이가 막았죠. 그걸 어떻게 해서든 뚫어보려고 했던 분. 네. 그래서 그때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걸로 이번 특검이 수사를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네. 하지만 이분 역시 검사 출신이란 점 잊어서는 안 돼요. 예, 항상 의심합니다. 우리는. 예, 우린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행위만 봅니다. 행위. 항상 의심합니다. 저는 이성윤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줬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또 큰 일을 하고 맞아요. 오신 거야. 네. 예. 법안 큰 발의 일 법안 하셨어요. 발의하셨죠. 법안 네, 발의.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합니다. 네. 큰 일, 이 성과가 있을 때만 모십니다. 성과 있을 때만 했을 때만 그래 내용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 성과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의원님하고 다룰 내용이 아니었는데 요거 예. 띠지 관련해서 잠깐 다뤄도 예. 되겠죠? 네, 잠깐 띠지 수사 전문가입니다. 제가. 와, 완전 더 잘 됐네. 전화 이모야, 전화 이모. 제가 네. 과거에 법무연수원 교수를 했는데 네. 그때 띠지 수사 강의를 했어요. 야, 너무 잘 됐다. 그리고 검찰에서 띠지 수사를 해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 너무 잘 됐네. 네. 그러면은 예.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2024년 12월 17일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관봉권 5천만 원 포함 5만 원권 3,300매를 압수합니다.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 네. 압수합니다. 그리고 당일 그냥 바로 12월 17일 당일 현장에서도 얼마인지 확인하고 네. 검찰청에서도 얼마인지 확인했어. 그리고 확인 딱 끝내고 확인서까지 작성. 끝났어. 전성배 사인. 사인까지 했어. 끝났어. 그렇죠. 끝난 그 시점에 찍은 사진을 봤더니 띠지가 그대로 있더라. 네. 그대로 있더라. 저 네. 전성배 씨 어, 머리 쪽에 그대로 있더라. 끝났어. 그러면 이 압수 물품과 관련해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런데 웬일인지 12월 17일에 끝났잖아. 네. 근데 12월 19일에 19일. 다시 또 압수된 5만 원권 3,300매를 세고 띠지 없애고 고무줄로 묶어서 보관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게 제정신 아닙니다. 이거는 원형 보존. 아니 이미 끝났는데 19일에 또 새갖고 고무줄로 묶구나.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지. 네. 자 그런데 당시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가 22일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돼요. 이 건과 관련해서. 3일 뒤에. 예. 근데 이 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검찰 내부 게시판에 당시 자기들끼리 나누었던 메시지를 공개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나눴던 그 당시는 아니고 그 1월에 1월에. 1월에 요 사건과 관련해서 나누었던 메시지를 공개했어. 왜 공개했냐? 자 여러분 보세요 메시지. 저는 잘못 없죠. 수사관들 잘못 많이 하죠. 수사관들은 나빠요. 그런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재현 검사가 무엇을 올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현 검사는요. 같이 하는 수사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사팀이 1월 9일에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거를 발견했다는 거야. 1월 9일에. 그래서
남경민 수사관에게 경위 파악을 시작합니다. 왜 없어졌냐? 아, 이주연 계장이 남경민 수사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주연 계장이 수사관님 합수단 이주연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 압제 1991호 관련 현금에 대해 오늘 영치 금고 확인 결과 띠지 및 비닐 포장이 모두 제거되어 고무밴드로 묶여있는 상태로 확인됐는데 띠지와 비닐 포장이 제거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해요. 여기 이제 1월 9일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문자를 나눴다는 거야. 네. 여기에 대해서 남경민 수사관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원형 보조는 현금을 계좌 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금을 개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압수계에는 따로 보관된 띠지와 포장지 그리고 서류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담당 검사인 최재형 검사가 나서서 네. 남경민 수사관에게 야, 너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합니다. 자, 최재형 검사가 보냅니다. 원형 보조는 증거물로서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따라서 원형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현금에 대한 개수기 사용은 사건과의 편의성에 따른 것이지 필요하다면 수작업으로 세는 등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니 사건 과장께 보고 드려서 올바른 업무 절차를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사관들이 바보라서 다 실수한 거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본질이 또 빠져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 역시 맞아. 본질이 빠져 있어. 그걸 읽어야 될 자, 것 같은데. 왜 이미 다 끝난 압수물에 대해서 왜 다시 샜는지 그 이유를 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띠지 분실을 한 것을 확인하고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답을 해야 돼. 그리고 띠지가 존재했을 때 왜 그때 이 관봉권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러네.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그게 본질에 또- 대해서는. 자, 일단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 감봉권 부분은 그냥 현장에서 압수했잖아요. 사진까지 예. 찍었으면 그대로 압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형 보전이고요. 네. 압수절차를 조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압수해오잖아요. 그러면 피압수자 그러니까 여기는 건진한테 네. 이거 압수했습니다라고 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합니다. 영수증을 주는 거죠. 가져갑니다. 네. 라고 하면 검사들이 왔을 때는 다시 사건과 그러니까 압수계에 보존 압수 등 번호를 땁니다. 압제 몇 호 따고 다시 수사가 필요하면 그걸 검사실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현금은 확인 5천만 원 확인됐잖아요. 관봉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셀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 출처가 어딘지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럼 띠지를 검사실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띠지 정보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결국은 검사실에서 이 관봉권과 띠지가 붙은 현금을 빌려다가 대출이라고 합니다. 도서 대출하듯이 네. 압수물 대출에다가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인데 어. 그 과정에서 서로 없어졌다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디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실수 같지는 않습니다. 실수는 아니고 실수일 수 없죠. 그럼 예. 불가능하죠, 예, 사실. 예, 예. 그럼 불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네. 이거를 좀 구성을 해보면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경우가 검사는 직접 압수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사관들이 그 압수물을 가지고 압수계에 가서 이 압수본을 따고 그대로 보관을 하다가 네. 수사가 필요하면 그걸 다시 빌려오잖아요.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없어졌거나 아니면 대출해가지고 왔을 때 추적하려고 보니까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검사실이 없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수사관들 경력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띠지가 필요 없으니까 일부러 없앴을까? 이 사람들 저희가 청문을 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본권은 그 압수 담당자들이 그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더 어쩌다- 조심스럽지 그럼. 예. 그러면은 기억 안 난다는 것보다는 어딘가에서 없어졌는데 네. 저는 이게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 네, 그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12월 17일에 이미 완료가 됐거든요. 예. 압수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데 불과 이틀 후에 이거를 다시 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놨단 말이야. 그 도대체 어떤 놈이 뭐라고 이걸 시켰? 나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의심하냐면요. 요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놈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 한 놈이 있습니다. 높은 놈이겠지. 그 놈이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없애야 되는데. 어리숙한 자기가 생각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사관이 어리숙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리숙한 수사관한테 야 요거 다시 요거 좀 한번 세봐라. 얼마인지. 쓱. 그냥 어. 쓱 그냥 야 요거 좀 세봐. 어. 그러면 얘네가 어리숙하게 띠지 다 풀러가지고 개수기에 넣고 돌리겠지. 그러면 그때 띠지는 슬쩍 없애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세라고 지시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지금 뇌피셜을 한번 제공해 봅니다. 그 내피셜이 아니고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채택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런 내피셜이 왔다는 방증이 뭐냐면 네. 그 수사관 2명이 왔는데 그 대응 문건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김정민 그렇죠. 남경이 네. 대응 문건을 보면 들통나버렸죠. 이분들이 경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문건을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국회에 나가 답변하라고 다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최욱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높은 분이 아. 일사불란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봐서 제가 심증적으로 짚히는 분은 있지만 있어요. 현재는 증거는 없어서 증거 없으면 예, 얘기하지 예, 마세요. 예. 또 그 역풍부입니다. 네, 아주 미치겠습니다. 저도 지금. 네. 그런 추론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네. 짚히는 곳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월요일 날 월요일에 해보려고 월요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수사관들이 이거를 세라고 했을 때 그 어쨌든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당연히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렇지 않게 떼는 경우가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띠지를 떼야 셀 수가 있으니까 네. 현금을 세봐야 된다라고 뭔가 말하면 그런 명시적인 예. 말이 있었을 것 같아. 예. 야, 근데 이게 숫자가 이게 맞을까? 이게 워낙 그 세상이 지금 흉흉해가지고. 예전에도 몇 장 비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다 책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집 팔았잖아. 그런 식으로 쓱 운을 띄우는 거야. 아이 그럼 제가 세겠습니다. 뜯어가지고 그렇지. 개수기에 그렇지. 야, 내가 예전에 손으로 세다가 한 10만 원 빼먹었다. 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 최재형 검사도 1월 9일 날 이게 띠지라는 게 없어졌다는 걸 알았으면 이것을 크게 문제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이 수사관들한테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거니 사건 과장님께 보고 드리고 뭐 대책을 이렇게 끝내버린 자체도 그렇지, 이상하잖아. 좀 너무 웃겨.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만약에 검사도 이런 걸 잊어먹으면 사실 징계 안 받습니까? 이게 5천만 원의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네. 거기서 발견된 것이랑 입증 못 하잖아요. 네. 그렇지. 예. 굉장히 증거로 날라버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본인에게도 큰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증거 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중히 다뤄야 할 것이고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4월인가요? 그 조사를 해가지고 예. 대검에 보고 온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4월에 보고했어요. 그 검찰총장한테 심우정이한테. 근데 심우정이도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윗놈이 그놈인갑네. 근데 그 놈이 그놈 아니야? 나는 모르지. 모르구나. 나도 몰라. 근데 나는 신응석이를 많이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신응석이. 남부지검장. 아니 신응석이. 최욱 씨가 말한 게 설득력 있는 게 남경민 수사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멘트 있잖아요. 네. 문자 나눈 거 중간에 보면 현금을 개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을 거면 띠지를 분실할 이유가 없는데 현금을 개수하려면 필수적으로 그건 떼내야 된다. 그렇지. 이 말은 누구나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수사관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개숙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 개수하려. 예를 들어서 개숙이란 단어가 없으면 그냥 이게 띠지가 있으니까 또 건진법사가 센 것처럼 요거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셌을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개숙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개숙이로 세봐 하면은 개숙이로 세려면 떼봐야 된단 말이야. 나는 누가 그 단어는 썼던 것 같아 윗놈이. 어때요 신은기 그러니까 변호사? 저는 그 최 검사가 1월달에 그 메신저로 한 걸 또 본인의 알리바이처럼 저렇게 공개하는 것도 너무 맞습니다. 웃긴 게 그것도 웃기죠. 아니 그때 당시에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덮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해명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들 내지는 뭐 그 감찰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 진실을 못 밝혀낸다? 그것도 남부지검 안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렇지.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감찰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사가 왜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고 이거 여기서 못 밝히면요 대한민국의 수준을 네.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 근데 이 생각합니다. 띠지 사건 관련해 가지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날 법사위에 나왔던 그 이정민 수사관 네. 조금 더 연차 낮은 그 김정민 김정민 수사관의 눈동자가 확실한 증거예요. 아. 뭘 물어보면 불안해가지고 눈동자가 맞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 예. 선수로 살았잖아요. 맞아요. 눈동자가 말하고 있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이 범인을 빨리 잡아야 돼. 이거는 그렇지. 월요일에 법사위에서 하죠. 예, 다시 관봉권 관련해서 네. 청문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핵심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그 만들었다는 거 답변서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그건 그분들의 경력으로 봤을 때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를 잘 추적해 보면 네. 우리 체육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법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반성도 없고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네. 오직 반발만 했죠 사법부는. 네.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서울중앙지법에서 3대 특검 재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네. 지원책을 늦게 내놓은 것도 열받지만 네. 내용이 완전히 그냥 국민을 바보로 합니다. 바보로 알아요. 서울중앙지법의 특검 재판 지원책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25부 지기현 재판부죠. 여기에 판사 한 명 추가 투입하고 자, 여기 이제 판사 딸랑 한 명 추가 투입한데 네. 그러면 이제 새로 투입되는 이 판사는 일반 사건만 맡고 지기현이가 내란 재판에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웃기죠? 자, 그리고 특검 사건 한 건 배당하면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다. 뭐야? 이거 최근에 지기현이 투덜댄 거 그냥 받아준 거 아니에요? 아, 이건 거의 장난이죠, 장난.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 사법 불신은 아. 그 불신을 초래한 사람들이 풀어내는 방법밖에 없고요. 아.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이 됐든 내란 특별재판부가 됐든 어떤 가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네. 덮어놓고 사법부의 독립 흔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이대가 저지른 행위가 너무 무거워요. 네. 제가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요. 선거 개입한 사건이죠 사법부가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동원된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네. 그러면 당시에 어떤 잘못이 있었냐? 9일만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2일로 정정합니다. 네. 2일 만에 끝낸 건데 지난 5년 동안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통계를 내보면요. 천일이죠. 평균 3.3년 1213일 걸립니다. 천일. 이거를 34일 만에 해낸 거예요. 그것도 선거 앞두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조이대가 사법 쿠데타 저질렀죠? 그게 고등법원으로 갔는데 고등법원에서 처음에는 기일을 잡습니다. 언제? 맞아요. 선거운동 기간에 기일을 잡아요. 네. 이게 왜 위헌 위법이냐면 우리 헌법 116조에 보면요. 선거운동의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걸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헌법소원이라도 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주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사법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이 본질에 대해서 네. 전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법부가 본인들의 위헌적인 행동을 먼저 돌아볼 수밖에 없는 전 그런 운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재판 관련해서 이제 지원책은 사실 우리의 요구는 지기현이를 빼라는 건데 그렇죠. 얘네들이 내놓은 지원책은 지기현이에게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그렇죠. 지원책이에요. 그래도 말이 안 혹을 더 되는 붙여주겠다는 이거는 거죠.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현직 판사 중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조이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저께였나요? 송주영. 송승용 부장판사 네. 소개를 있었고. 했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조이대의 입장문에 대한 비판을 또 했어요. 아. 조이대 입장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관련 한덕수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면 한덕수하고 만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없거든.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사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는 얘기만 있어. 네. 한덕수에 대해서는 너 만났냐 안 만났냐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봉수 부장판사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조이대 대법원장이 논의가 없었다고 했을 뿐 한 전 총리와 만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인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달라. 그렇습니다. 네. 이봉수 부장판사. 네. 참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저는요 사법부를 독립을 흔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분들한테 제가 아까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제발 해보시고 또 하나는 법원 그렇지. 노조가 벌써 입장을 2번이나 냈어요. 네. 법원 식구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현직에 있는 판사들 그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판사들이 다수 복수가 이런 입장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거는 더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데 아까 MC님 말씀해주신 대로 혹을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맞아요. 지자한테. 그래놓고 해명이랍시고 하니까 이거는 조롱이지, 조롱. 이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서. 또 하나 네. 언론의 문제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물론 몇몇 언론들은 이봉수 판사에 대한 얘기를 기사화했지만 예전에 검찰이 윤석열 지키려고 이프로스에 올린 글들 엄청나게 기사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보호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판사 내부적인 뭐 비판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맞아. 아, 그거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왜 왜 그런지. 왜 그러겠어요? 보수 편향 지역에서 그렇지. 언론사들이.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럼 뭐야? 뭘 더 이상 뭘 원해 나한테? 야, 너같이 아픈 사람한테 이거 할 짓이냐?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그냥 너무 여실히 나타난 문제가 많잖아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 녹시 떠나서 네. 핵심 그거는 하나의 보충 교보제 같은 거고. 아주 보충. 문제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 문제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나서서 해결하자고 하지 않고 왜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정치인, 대한민국 이준석 같은 애들은 왜 조이대 편을 드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조이대가 국민의힘도 아니고 개혁신당도 아니잖아. 난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 그러네. 이준석 얘기 네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준석은 또 특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죠.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아, 네네네네. 특검에 대해서도 불만을 잔뜩 갖고 있다고 이준석이.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는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를 민주당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법 쿠데타를 망상이래. 우리 다 똑같이 본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현상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이준석 페이북 잠깐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이 조이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인데 정부 여당이 자신들만의 대안 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독단적인 계몽령을 내리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대안 진실이든 이재명 정부의 편향된 사법부 대안 진실이든 모두 현실을 부정하는 위험한 망상이다. 자,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이준석 씨 그러면 그 똑똑하시니까 다음과 같은 조이대의 만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라고. 4월 22일부터만 정리해 주세요. 4월 22일에 이재명 당시 대표의 무죄 그 사건이 소부인 2부에 이제 배당이 되고 오후에
당일 오후에 바로 조이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합니다. 와, 이거 이 자체가 벌써 틀려먹은 겁니다. 네. 당일에 합의기일을 또 진행을 하고 와.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표결까지 해버려요. 결론 내버리죠. 결론 내버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 결정. 1시간 뒤에 바로 한덕수가 사퇴. 이준석 씨,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그 순간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같이 주장하겠습니다. 설명해내면 이거 설명해내면 이준석 너 죽인다며. 아니 근데 뭐야? 이준석 의원은 그 모든 게 좀 정치 공학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왜 이러느냐? 결국에는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근데 맞아요. 본인이 특검 찬성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난리예요? 왜 맞아. 이준석이 이준석하고 자꾸 싸우느냐라는 거고 대법원장 사퇴라는 주장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데 본인이 2021년도 7월달에 김은혜 의원하고 같이 대법원까지 달려가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핵심이 조이대의 만행인데 조이대는요. 윤석열이 2022년도 11월에 한남동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총살을 당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정리해야 된다. 네. 그때부터 내란을 꿈꾼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 증언이 나온 거예요. 김정혁 의원으로 최고위원으로부터. 네. 그러면 조이대가 2023년도 12월에 임명됐거든요. 네. 조이대 내란 인사입니다. 내란 수계가 임명한 내란 인사예요. 근데 그 내란 인사가 사법 쿠데타까지 저질렀는데 애써 못 본 채 하고 애써 못 본 채 하고 내란 수계가 임명한 조이대를 두둔하는 이준석. 왜? 내란 인사한 거죠. 그러니까 담도 안 넣고 시끄러 임마 하면서 담 밖에서 어그로만 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면요.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 지연을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럼 나경원의 왜 재판 1심 6년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럼 기분 안 나빠요? 재판 지연을 비판할 거면 그럼 나경원이 1심을 지금 6년 했으면 3심이면 18년 아닙니까? 네. 18년을 지금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네. 이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의식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만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갖다 붙이니까 과거의 이준석이 현재 이준석을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힘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또 거예요. 이준석이 얼마나 배응망덕하냐면 네. 자기네 그 3석짜리 꼬마 전당대회 할 때도 특검이 기다려줬어요. 혹시라도 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맞아. 오해 안 받으려고. 맞아. 근데 하물며 5월 15일 날 공식 선거 운동인데 그 기간에 이 길을 잡은 것은 엄청난 선거 운동 방해 아니에요? 헌법 그렇지. 위반이에요. 헌법 116조 위반이에요. 위반이에요. 왜 이런 건 얘기 안 하냐고. 근데 어. 얘네들이 굳이 고작 찾아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정에 대해서 야 대법관 10명이 동의했잖아. 이딴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저는 언젠가는 큰 화를 당할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전원합의체가 지난 5년 동안 3.3년 걸렸다니까요. 1213일 네,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34일 만에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주자를 날리는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기일도 잡았고요. 네. 이 사법 쿠데타는요. 조이대가 했는데 사실은 후보자 지위 강탈 미수 사건이고 고등부장 재판장들이 막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 내란에 대해서 끝까지 못 본 채 한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계엄의 밤에 헬기 뜬 걸 다 우리 눈으로 봤는데 네. 그거 없다고 해서 없는 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 윤석열다운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네.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이준석 만났는데 뜨거운 탕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말을 못했어요. 다음번에 만나시면. 6시에 만났습니다. 아니, 헌법 116조를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위원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장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요. 맞죠? 안 네. 나올 수가 없잖아.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어제 이성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의 주요 내용만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판부의 후보 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하고 그러니까 재판부는 네, 후보 재판부는? 추천회가 추천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합니다. 네. 그 3인의 법관은 지금 현직 판사를 얘기하는 거야. 현직 판사 아. 그리고 후보 추천 위원회는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명으로 한다. 요 국회가 빠졌어. 그러니까 네. 종편수계들 앞으로 잘 싸울 수 있겠지. 너네가 빼달라고 해서 빼준 거 아니야? 너네 싸우기가 곤란하다고. 힘이 나네요. 힘이 나. 네. 빼줬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맞지? 네, 너희들 다 죽었어.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네.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렇지, 이거 좋네요. 저거. 네. 요런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부연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 국회 후보 추천위원회 국회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위원이 많이 떠들어졌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본회의하고 오늘 아침에 그 법사위 소위가 있었거든요. 그 법원 행정처 입장은 이제 그 얘기 빠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래요? 무작위 배당이 헌법상 원칙이나 다름없으니까 무작위 배당을 내란 재판부를 만들면 무작위 배당을 원칙을 깨는 거니까 네.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러면 그 4월 22일 날 소부 2부에 있던 사건을 이재명 사건을 갑자기 전화번호 끌어올린 것은 그 무작위 재판이 아니고 뭐 깬 거 아니고 뭐냐. 무작위 재판을 깬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명 늘릴 바에야 차라리 직위원 재판부 판사를 30명으로 해라. 무슨 형사부에 3명을 하라, 4명을 할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30명으로 해가지고 빨리 진행해달라라고 네. 했더니 웃고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법원을 볼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네. 과거 정치 검찰을 꼭 닮아가고 있어요. 야. 검찰이 정치 검찰이 하는 짓을 꼭 그렇습니다. 우리 사건 수사관이 수사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해달라 하면서 지들 할 거 다 해버리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갈피다면 뭐냐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똑똑하니 뭐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 맞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번 그대로 법원에 했어. 법원장이 딱 열어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요. 내란 사건은 지금 현재 8건이 기소가 돼 있는데 6개 재판부에 재판하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7건을 기소했는데 6개 재판부에서 나눠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큰일이다. 저희 생각은 큰일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뭐 특허 재판부 또 부패 전담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울중앙법원에 부가 20몇 개 있거든요. 그 형사 30부 있으면 31부, 32부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네. 이게 뭐가 이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현재도 네. 전담 재판부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 부패도 있지만 성폭력 전담 재판부도 있고 학교 폭력 전담 재판부도 있고 예. 특허 관련된 전담 재판부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네. 왜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우리 헌법에 그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써놨지 언제 무작위 한다고 여기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도 저도 지금 깜짝 놀랐네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법률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거 그냥 자기들이 운영할 때 무작위로 하는 거고 지금도 네. 무작위에 뭐 무작위가 좀 헌법상 원칙도 아니지만은 최대한 중립적이고 독립된 원칙으로 하도록 한 것이고 네. 다만 조이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안 하니까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보완적으로 대안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조이대 직위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갖고 와서 얘기하면은 토론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묻지마식으로 안 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거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는 근데 거다. 종편에서 종편. 이 무도한 자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원래 재판은 무작위로 배당하는 건데 이거 위헌이야라고 공격하거든요. 네. 근데 방금 우리 이성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과거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소부에서 정형 화이트로 올려버린 것 이런 사례를 딱 내면 이놈들도 이제 아무 말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야 법원 행정처도 아무 말 못했다는데 하고 놀려. 그리고 자기도 지금 어제 말이죠. 이게 오늘 좋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법원 그 보완 방안이 나온 것도 저희가 내란 재판 법안을 낸다 하니까 갑작스럽게 대안으로 나왔거든요. 그 입장문에 보면 일반 사건 재배당 재조정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작위 배당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무작위 배당을 안 하고 있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네. 직위원이 빼고 맞아요. 대폭 보강하고 맞아. 빠르게 진행하면 아마 없어도 내란 돼, 이거. 전담 재판부에 대한 여론은 맞아.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당연하지. 그렇죠. 예. 아니 급격히 전현희 줄어들 거야. 위원장도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달았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안 해도 된다. 그럼 그 조건부를 달았어요. 근데 그걸 딱 불가피한 빼버려. 대안이고 불가피한 조치인 거지. 맞습니다. 아니 직위원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직위원이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법문을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 멋대로 재판을 해서 윤석열을 탈옥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일부러 했다 그러면 직위원 수사받고 감옥 가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실수다.
실수로 판사도 법을 잘못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실수를 대놓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재판을 내란 재판 맡깁니까? 더한 이거는 데죠. 고의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수사받아야 될 사안이고 네. 실수로 했다 그래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관봉권 띠지 얘기 나오는데 그 남부지검의 수사관들한테 수사 맡긴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말이 안 그러니까 돼. 저는 스스로의 자정과 스스로의 어떠한 국민들 앞에 좀 본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뭘 더 이어가지 네. 덮어놓고 그냥 가자?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방금 이 저거는. 말은 신인규가 할 말이 아니라 조이대가 해야 될 말이에요. 아, 좋았다 이거. 대법원장 그 조이대가 말. 했었어야 돼. 야, 너 계산 잘못한 거야? 아니면 의도로 갖고 한 거야? 화를 신기하- 내야죠. 이건 조이대가 했었어야 될 말이야. 아, 종편 많이 늘었어. 감사합니다. 민주당 부대변인 강성필입니다. 아무튼 검찰을 닮아가면 네. 정치 검찰을 닮아가면 말로가 아, 해체의 말로예요. 해체의 말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지검의 그 연호 술파티 의원, 예. 아, 그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예. 사실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요건과 관련해서 서울 고검 감찰부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믿어도 되는지 요거 한번 확인하려고요. 저희가 솔직하게. 제일 걱정은 그건데요. 아,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법무부 감찰에서 직접 감찰하고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법무부에 감찰관이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어쩔 수 없이 검찰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살관이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지난번에 검찰은 그 교도관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서른 몇 명 확인해 보니까 없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에서는 예. 그런데 교도관들이 술반입을 그냥 막 묵인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엔 정부가 바뀌니까 음. 협조하는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다 튀어나왔어요. 협조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묻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만큼 이렇게 은폐하거나 아, 그러기는 조작하기 쉽지 않을 어려운데 것이다.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했으면 좋은데 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감찰해서 감찰 네. 추적해가지고요 여기 가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이게 불안하더라고. 맞아요. 서울고검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불안해. 제 이게 식구니까요. 어렵게 밝혀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해보면 자기 식구고 제 문제. 식구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 수원지검이요 몰래 술 파티 열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노골적으로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검찰 내에서 다 알았다는 거야. 너무 노골적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검사 자기 식구들이고 자기들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이거를 캐낸다? 나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면이 받치고 그러니까요. 팔은 안으로 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법무부에서 감찰했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법사위는 몇 번씩 열리니까요. 아, 계속 장관한테 확인해서 네. 결과를 우리 매불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시청자들 시청자들께 의원님, 꼭 진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검사 출신이라 저는 검찰 개혁이 제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죠. 저 계속 의심하고 있거든요. 아니 조금 더 의심해야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계속 검찰 해체한다고 주장하고 그런가요? 네. 수사권 조서는 안 된다. 네, 그건 맞는 주장하고 말씀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네. 법사에 제가 있는 이유도 네. 검찰을 반드시 해체해서 네.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거. 우리 이게 제 목표입니다. 의원님이랑 그 곽규택이랑 선후배가 어떻게 됩니까? 곽규택도 제 후배고요. 나경원도 제 후배입니다. 그럼 곽규택 그 패륜적 발언은 선배님이 그냥 뭐 호통치라는 게 아니라 예. 선배님이 이 패륜적 발언이니까 인간적 도리로 또 그렇게는 하지 마라 좀 그러니까. 말씀해줄 수 없습니까? 치유가 안 되는 사람. 그 의원들한테 막 반말하고 너너거리고 그러던데요. 영상 보니까. 너무 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심해요. 저희들한테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한테도 그러니까 가끔 그- 그렇게 해요. 반말하고 막. 아니 그게 그 명령조로 말하고.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검사들이 지금 뭐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정말. 아니 그 의원님 예. 이 연어 술 파티 박상용이 예. 좀 아시죠 박상용 예, 예. 솔직히 예. 이런 제가 그 박상용의 그 울산지검 사건 관련해서 폭로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 작년부터 문제제기 했거든요. 또 저 이화영 씨 말이 거짓이 없다. 왜 구체적으로 너무나 말을 너무 했고. 구체적이잖아요. 또 검찰 영상 녹화실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검찰청에 가면 거기서 담배도 피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래서 참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 무슨? 아니 제 종편에서 이거 사실이다라고 하면 한 몇 명에서 뭐 김성태 발언 얘기하고 막 사진 막 보여주면서 창문이 이렇게 크네 작네 하면서 맞아.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조롱하고. 맞아. 저 진짜 그때 고개 몇 번 숙였습니다. 이거 봐, 너 때문에 이게 고개를 왜 숙여 이놈아? 아이템 돌아갔거든. 끝까지 아유 저런 놈들이 고개 숙이니까 이게 진실이 늦게 밝혀진 거야. 제가 하다 말했는데 저한테 마이크를 안 주는데. 바로 카메라 돌려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말했더니 어떻게 이게 거짓이냐. 이렇게 진실되게 아니 일관성 있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좋아. 이번에 법무부의 실태 조사로 네. 사실이 이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네. 이거 다뤄요, 안 다뤄요? 다루죠. 이미 내가 어제 조졌어 다. 아, 했어요? 진짜? 조졌어. 그래서 뭐냐. 이래서 그 기관장이 중요하다. 소장 바뀌니까 교도관들이 다 이제 말하지 않냐. 사실 그 전에도 말했는데 너희들이 은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뿐만 아니라 한독수 이 거의 다 거짓말 드러날 때까지 너희들 계속 거짓말하지 않냐. 자, 다 얘기했습니다. 어때? 반응이 뭐 어때? 그냥 이딱 닫고 있어. 바로 다음 아이템 또 돌아가죠. 바로 이제 그러면 연락 오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어서 강성필 마이크 꺼라. 그럽니다. 다음 이슈는 이겁니다. 쓱 나가버리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즐거웠습니다. 네. 이성윤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양문남 의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문남 의원님 양문남 TV 굉장히 크게 판 들고 나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우리 전현희 초이 너무 적네요. 저는 사이즈가 방송국 사이즈가 적으니까 이거라도 크게 해야죠. 양문남 TV 지금 구독자 몇 명입니까? 제가 약 3만 명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처음 나오실 때 10,000명 아니었나요? 아니요, 4,400명. 4,400명. 10배나 늘었네요. 뭐 한 점에 더 칵 늘어야죠, 뭐. 여기는 잘하면 저절로 늘어요. 예. 뭘 잘못하면 욕먹으면 줄어들고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저 비판하니까 좀 빠지더라고. 자, 이 전담재판부 설치법 이거 나온다는 걸 알고 그랬는지 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부에 판사 한 명. 한 명. 와, 이게 진짜 네. 지금 와서 한 명. 한 명. 네. 그 양반이 내란 재판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형사 사건 만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도움이. 네, 네. 효과 없죠. 그 재판부가 아마 서해 공무원 그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만 페이지 될 텐데 그거는 거의 이제 재판이 무르익어 갈 때인데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보란 거 아닙니까? 배석 판사한테. 진짜. 그럼 뭐 효과 없죠. 예. 지금 내란 재판 시간지가 9개월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할 거면은 뭔가 헛소리 나게 와 이렇게까지 하나? 예, 예.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한개 재판부가 새로 만들어진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처음에는. 예. 그런데 한 명 그것도 배석 판사를 달랑 보내서 옛날 사건 다 읽어보고 그걸 하라고 하니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란 재판은 사실 지교환 판사가 잘하면 속도감도 낼 수 있는 건데 배석 판사는 사실 크게 필요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엄발의 오점육이죠. 등과리 와온 것이. 공가리가 아웅하기 맞습니다. 그 실제로 하려면은 지금까지 배당된 전 사건을 재배당, 그렇죠. 앞으로 사건 배당 중지. 그러게 해야 되지. 판사 한 명 넣어가지고 국민 속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얼핏 언론 볼 때는 판사 보강해가지고 이거 내란 재판을 돕는 걸로 저도 생각했는데 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판사 한 명 해가지고 일반 사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그건 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한 명 투입했다면 이 정도 수준이지. 게다가 어제 김용현 네. 전 장관 기피 신청했잖아요. 특검. 예, 예. 그걸 받아줬대. 받아줬습니다. 그거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판사가. 그럼요. 예. 바로 그 자리에서 간이기가 결정하고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지해버렸더 네, 받아주면. 네. 그리고 판사에 대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특검이 자기들을 모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재판장의 역할은 그 검사와 피고인을 잘 이렇게 양몰이 하듯이 벗어나지 말라고 잘 톡톡톡 쳐가면서 또 당사자의 말 중에 모순되는 점이 있으면 형사 재판은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몰고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중구난방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그냥. 내버려 두고 네, 내버려 여기서 뭐 두고. 깊이 지적하면 이것도 절차에 있는 거니까 네, 받아주고 네, 네, 네.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하세월입니다. 그 항소심 판사가 이거 재판 보면 정말 한숨이 납니다. 짜증도 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버렸나. 예.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해서 3대 특검 종합특위에서 국정농단 그러니까 내란 그리고 국정농단 네. 두 개의 전담 재판부를 주자는 거죠. 3대 특검 전단 아, 3대 특검 사건은 전부 다? 네네. 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의 1심과 2심 법원에 2심까지? 각각 3개의 재판 전단 재판부를 만들어서 모두 6개의 전단 아, 재판부를 1심에 만드는 겁니다. 지금 3대 특검이니까 3대 특검 전담. 네. 2심에도 3대 전담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내란만 얘기했는데 네.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지금은 이제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직위원 재판부 같은 그런 이제 재판부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취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국회 빠졌고. 네, 국회는 빠졌고 국회 대신 법무부를 한 명을 넣었고요. 법무부 그다음에 한 명. 법관 추천회의 4명, 대법 변협 4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합니다. 사실은 이제 법원에 좀 더 그 추천권을 많이 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법원이 법관 추천회의를 열지를 않으면 이 법 자체가 무력화되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협과 법원을 반반씩 하고 법무부를 하나를 한 명을 넣어서 과반을 혹여나 넘기는, 법원에서 이제 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하더라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꼼수 쓸 수 있죠. 예, 그런 장치를 두었습니다. 머리 많이 썼네요. 네, 네, 머리를 네.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그 633 원칙을 집어넣고요. 6개월, 3개월, 3개월. 네, 633 원칙을 집어넣고 다만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실 테지만 김건희 재판부는 그래도 한 개를 더 넣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 기소될 것도 많아 보여서 그리고 김건희 재판부 2개로? 2개를 넣는 게 어떨까? 어. 그 의견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케이. 네, 네. 영장은 어떻게 합니까? 영장 영장 전담 법관도 추천위에 이제 추천을 거쳐서 각 신급별로 한 명씩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게 유죄 확정 시 복권 대상 제외. 사면 복권 제외. 네, 사면 복권 감형도 제외. 예, 제외하는 건데 이걸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위헌이 아니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사면을 받는 당사자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법안이 2개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란 특별법, 예. 법사위 이제 법안 소위에 있는 게 있고 이제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이 중심이 돼서 엊그저께 발의했던 3대 이제 특검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지금 중요한 차이점을 제가 법안을 보니까 내란 특검에 있어서는 국회 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이제 국회가 빠졌어요. 예. 그 위원이다 막 이야기하니까 위원인데 아예 그런 논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근데 저는 원래 지금 계류 중인 내란 특검법에 국회가 대법관을 추천해서 3명을 넣도록 되어 있는 거 저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판사를 누구를 정한단 말이 없습니다. 헌법에 법률을 정한다. 헌법에 판사는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판사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 법이 뭐죠? 법원 조직법입니다. 법원 조직이 보면은 판사를 어떤 사람을 한다는 게 정해져 있고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중에 일정한 근무 경험 있는 사람을 판사로 한다고 정해졌어요. 법원 조직법에. 그리고 대법관의 동의로서 대법원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대법원의 동의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면은 그게 헌법 위반이 안 되죠. 그리고 위원 아니시라고. 양분아 의원님 말씀이 100번 맞고요. 헌법 102조에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조항을 우리가 끌고 위헌이 와서? 아니다 그런 걸 계속 이제 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했더니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상권 분립을 침해한다. 삼권 분립 위원회에서 불러 넘어갔군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면 또 그 내용이 뭐냐 이랬더니 법원의 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무작위 배당에 의해서 배당. 예, 법원에서 하는 건데 이 법원의 그런 재판부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배당은 얘기거든요. 근데 헌법에 없잖아요. 근데 그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법에는 없고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배당도 법원 자체가 다 아시겠지만 뭐 특허, 조세, 행정, 가사, 소년, 그다음에 이제 회생 뭐 이렇게 다 나누어서 네. 자기들도 이제 전문 전담하지 전담을 다 않겠죠. 이제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형사재판 내에서도 저는 재산범죄 전담이었는데 예전에 할 때 교통전담이 또 있습니다. 아하. 예, 또 그렇구나. 위증 뭐 이런 거 전담이 있고 다 전담이 있습니다. 어. 근데 거기에 내란 전담을 하나 더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어떤 특정 목적의 전담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고 자기들이 예. 이미 가사 전담인이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나 이런 반응을 보면 특별한 법조항이나 헌법 조항을 들지를 못하고 그냥 위헌이다, 그냥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가 없고, 근데 이제 아예 논란을 없애려고 국회를 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워낙 이제 그걸 매개로 상권분리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공정한 재판부를 꾸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논란을 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근데 양문남 의원님이 이 검찰에 관해서 약간 물렁할 때가 있는데 법원에 아니. 물러가면 TV 구독자 빠집니다. 감사 세게 합니다 제가. 법원 할 때 아주 단호하신데 근데 그 국회 3인 다시 추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법사위에서? 아니,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우리가. 그렇죠. 발의만 된 법사위 거니까. 법안 소위에 있는 국회 3명이 들어가는 그 법안인데 그건 내란 특검법, 내란 특별법이고 우리 전 최고위원님이 중심이 됐던 것은 3대 특검법을 이제 종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주장은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이지. 무슨 위헌입니까? 지뢰 물러쓰지 말자. 물러서지 말고 이 무작위 배당 그것도 헌법 위반된 게 아니에요. 법원에 예규돼 있고 요 논리를 확장하면은 지방에 지방에 가면 지원이 있어요. 지원은 합의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건 모든 합의 사건에 합의부 하나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위헌이게요? 그러면은 양문남 의원님 이제 구독자용 발언하셨는데 구독자용 발언에 진심을 이야기하거든요. 판사 출신으로서 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그렇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임명하라는 위임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재판부에 있어서 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지금 판사를 보내는 것 자체를 국회에서 한다. 오히려 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이고 그럼요. 우리 김승환 의원님도 제 말에 동의하신 것이고 동의합니다. 그 원래 지금 법안서에 있는 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셋, 뭐 판사의 셋, 변호사 셋 9명이 추천해서 2배수를 추천합니다. 예.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9명 중에 3명을 우리가 법관 추천에 구성하고 거기에서 2배수를 해주면은 거기서 대법원장 임명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 법안은 그 이제 국회를 뺀 대신 추천위원회에서 1배수로 추천하는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불신이 높은 만큼 대법원장의 임명의 재량권을 이제 빼겠다. 법원에서 4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법원 마음대로 선정하는 겁니까? 근데 법관회의에서 법관회의. 추천을 하는 법관회의. 네. 그거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잖아요. 법관을 추천할 때는 있죠. 네, 가능하죠.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데다가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협 4명도 네. 그 오랜 생활 법조인들 하신 분들이 그 나이대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법관과의 인간관계라든가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협 구성원이 그 집행부가 좀 상대적으로 젊은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당히 그때보다는- 성향이 좀 중도적인 성향이 있어서 법원에서 완전히 맡기는 것보다는 그나마 네.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변협에서도 그
법관 추천할 때 예전에 헌재 재판관인가 뭐 추천할 때 그때 특검이었구나 상설 특검 뭐 변호사들한테 이제 의견을 다 돌려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더 공정한 재판부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협회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호사들한테 다 메일을 돌려서 추천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근데 선택을 이제 하면 예를 낫지 들어 않을까. 법원에서 4명은 똘똘 뭉쳐져 있고 예. 변협에서 3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1명 정도는 법원에 가까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5대 4가 역전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어렵게 내란 재판부 구성했는데 네. 직연 대법원장이 원하는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희대 가능성은 없어야 되는 거 대법원장이요? 아닌가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될 가능성이 그래서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관여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안으로 이제 절충해서 만든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분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는 현재 2개 법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는 추후에 법사위 논의 추후에.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뭐 워낙 지금 직연 재판부가 너무 재판을 침대축구처럼 하고 있고 또 다른 내란 기소된 공범들이 지금 다른 재판부에 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근데 일관성이 과연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일관성 있게 또 신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신속하게 직위원화 돼 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사태를 예. 불안한 내란 재판에 직면한 국민들의 어떤 예. 불안감, 또 사법의 불공정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민주당이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고 진행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알파 오메가는 조희대가 사퇴하는 거예요. 점프하지 마시고 일단 그건 아니, 맞는데 제 말을 들어보시죠. 그건 그대로 맞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마무리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이 사퇴를 하고 제대로 정신이 된 대법원장이 선임이 근데 되면은 스스로 사퇴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건 절차적인 문제를 밟아야 되고요. 예. 제대로 사퇴만 하고 제대로 된 대법원이 선임이 되면은 이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그렇긴 한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일은 없고 그리고 물러나게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데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되 이 법안을 빨리 발의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러면 국회가 들어가냐 마느냐는 법사위에서 이제 법사위 논의를 하고 한번 해서 어쨌건 이게 지금 이제 재판 공개가 원칙이라 이게 공개가 되면 그래도 판사들이 이 다 국민 앞에 공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더 신속하고 더 이렇게 할 것이다 긴장을 하고 네, 이 법에 그런 생각이 재판 듭니다. 중개를 보완책이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중개. 네, 그래서 이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들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판사들의 그 판결문에 모든 그 배석한 판사들의 그 자신들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어떻게 있습니다. 생각하는지. 네, 그래서 판사들의 그런 이제 판결 취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을 의식한 그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은 이제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네. 여기까지 온 거고 맞습니다. 그 파기환송도 그랬지만 지기현 판사가 내란 속에 풀어졌는데 아무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그냥 9개월째 있잖아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9개월 만에 겨우 한 사람 추가했는데 그 사람은 내란 재판 한 사람도 아니야. 다른 재판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못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기왕특별법을 만들 거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양분남 의원님 의견에 저도 한표인데 근데 이제 이건 법사위에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원래 원안이 그 국회가 추천하는 이런 네. 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안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워낙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논쟁이
많아서 이 법 자체가 자초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해보면은 내란 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수 기득 맞습니다. 카르텔이 그렇게 이제 완강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항상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핵심은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그리고 이런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아무리 뭐 공정하게 해서 대법원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난번처럼 또 파기환송한다. 이재명 대표 재판 때처럼 유죄할 결심을 딱 하고 대법원에 올라와라. 그러면 이틀 만에 우리 유죄 때릴 거야. 실제로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그 대법원장이 똑같은 생각으로 윤석열의 또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임명을 해준 대법원장이 지금은 이제 아무리 밑에서 특검이건 1, 2심 재판부건 상관없이 나는 무죄할 거야. 그러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그때 이틀 만에 이걸 유죄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건도. 표결을 이틀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안도 기록도 읽지 않고 무죄를 때릴 가능성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래는 5월 1일 날 조희대 사법 구태타가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돼서 내려간 다음에 재판 추정이 되면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은 옷을 벗었어야죠. 그렇죠. 예. 5월 1일 날 그렇게 선고할 줄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건 사법부의 구성원들 예. 다른 판사들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판사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다 이해를 못 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랬는가? 그러면 어쨌건 서울고등에서 재판 추정되면서 그 사법 구태타가 실패했으면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전원합의체로 했던 재판장이 본인 아닙니까? 지금 그때 이제 옷을 벗었어야 되는데 그때 놔두니까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국민께 실망시켜드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공정성을 신뢰를 잃은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사퇴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법부가 우리 법치의 최후의 보루다. 최후의 보루의 수장이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사퇴하라면은 법치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법치가 무너질 뻔한 했던 게 지난 12월 3일 이 법안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진 순간에 지금의 논리처럼 사법부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장이라면은 그때 의견 표시를 했어야죠. 강력하게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는 그때는 무건 수행해 버렸어요. 무건 조용히 있었어요. 무건 수행. 아니 무건 내란을 수행. 했는데 가만히 있었던 양반들이 네. 요거 재판부 지금 와서 말이 안 설치한다고 되지 지금.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이유가 현재 판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사에서 3명, 판사에서 4명, 변협에서 4명을 뽑게 됐을 경우에 이들이 담합을 한다면은 우리는 닥쳤던 개신세가 되는 거지. 밥벼락에다 죽성법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는 그래서 원래처럼 네. 국회복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들어요. 양문환 위원님 참 집요하시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러나 우리는 우려를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걱정은 많은 사람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란 특별법이 되든 엊그제 제시했던 3대 특별법이 되든지 간에 분명히 반대 세력은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이걸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강력하게 양문환 TV의 구독자 전현희 TV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현희 TV는 이미 10만 명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버. 아직도 갈 길이 네. 멉니다. 이게 오히려-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여기 김승원 의원님이 지금 예. 3만 명도 안 되거든요. 보셨네요. 삼선이신데 이 재선입니다. 재선이신가요? 네. 재선이신데 양구남 의원님보다 지금 적어요. 그래요. 그럼 저 다음에는 좀 안 가지고. 의원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다 보니까 네. 구독 한번 해주시죠. 예, 김성원 TV도 있습니다. 하여튼 쑥스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예. 네. 지금 조희대 체제 하에 사법부가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거든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대법원장의 지시가 통하는 약간 1970년대 유신 때 그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사법부 구성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래도
판사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지위라든가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을 해줬는데,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 완전히 회귀를 했거든요. 사법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서 좀 그 올바른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되고. 최근에는 그래도 그 내부망에서 네,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부장 판사들이 나타나고 지금 있더라고요. 3분 정도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거기에 지지하는 댓글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어서 그랬지.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경직화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목소리가 나왔을 텐데요. 예, 지금 사법부가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습니다. 저분은 조희대 대법관은 이 정도 사이즈의 2,000명이 넘는 대한민국 정도 국가의 대한민국 정도 사법부를 이끌 만한 그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저 나쁘다 하면서도 참 유능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가 않아요. 사법행정, 정무적 감각은 거의 제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반, 예. 어떻게 저 자리 가셨대요? 저는 그냥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추천했다. 네?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걷죠. 국회가 동의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예 끝까지 버티면 또 모르겠는데 한 명 보내 이런 결정은 진짜 짜치거든요. 예, 눈 가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웅하는 국민을 2번 조롱하는 겁니다. 진짜 짜쳐요. 그 내부 구성원들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든가. 눈 가리고 한 명 아웅 보낸다. 이거는 진짜. 대법원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 1심, 2심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순조롭게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순식간에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조희대 생각하고요. 대법원장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속수무책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빛의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던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 대법원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대법관의 증언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인에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고 중지되니까 이게 다 멈췄지만 네네.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쭉 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이 뭐 전원 합의체 가겠다고 대법원장 결정해가지고 또 본인이 땅땅땅 때리면 윤석열 풀려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은 비상수단을 써야죠.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너무 그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을 그렇게 날릴 생각이었다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을 풀어준 직위를 그냥 둘 생각이면 나중에 윤석열 본인이 올라왔을 때 풀어줄 수 있잖아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제가 초임 판사 시절인가 연수원 때 대법관 출신 분이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모 대법관 출신 그 양반인데 그 전두환 때 혹은 뭐 박정희 때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을 실형을 선고하고 막 처벌한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 이게 나는 애국했다. 나라를 살렸다, 지켰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대법관 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혹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생각으로 신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보면 진짜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 풀려나서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된 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그 특수 신분이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을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하면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제 뭐 우리 양분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만 또 그게
만약에 힘들다고 할 경우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반드시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문암 33,000, 전현희 122,200, 김승원 27,000이 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자, 요거 양문암 35,000, 김승원 3만, 또 전현희 125,000까지는 가야죠. 저 좀 더 올려주셔야지. 5만 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